시간을 돌려 2000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방영된 심슨 시즌 11의 에피소드 바트 투 더 퓨처의 첫 장면은 평범한 휴가로 시작됩니다. 휴가지에서 우연히 인디언 카지노에 들어간 바트는 자신의 30년 뒤 미래를 보게 되죠. 바트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백수로 살고 있는 반면 그의 여동생 리사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대사가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이 된 리사가 보좌진들과 회의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예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라 경제를 엉망인 상태로 물려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2000년에 나온 대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니라 리얼리티 쇼에 나오던 시절, 심슨은 이미 그가 대통령이 될 것과 그가 남긴 경제적 여파로 미국이 빚더미에 앉을 것을 정확히 예언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리사의 보좌관은 나라 경제가 바닥을 쳤고 증시와 디지털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며 절규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국가 부채 위기와 자산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셧다운 공포가 20여 년 전 애니메이션 속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던 거죠. 심슨은 코로나 팬데믹, 사우디 국왕의 행보, 심지어 새로운 기술의 등장까지 마치 미래를 다녀온 사람이 일기라도 쓴 것처럼 정교하게 묘사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 만화의 작가들은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설계도를 미리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심슨이 보여준 수백 가지 예언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거대한 암시일까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음 예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들이 가리키는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1993년 12월 방영된 심슨 가족 시즌 5. 이 에피소드에는 라스베이거스의 전설적인 마술사 듀오를 패러디한 건터와 에른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희귀한 백호와 함께 화려한 쇼를 선보이죠. 그런데 공연이 한창이던 그때 갑자기 백호가 돌변하여 마술사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방영되고 정확히 10년 뒤인 2003년 10월 라스베이거스의 실제 마술사 로이 혼이 공연 도중 자신이 아끼던 백호에게 목을 물려 중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마술사가 듀오라는 점, 장소가 라스베이거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흔치 않은 백호가 공격의 주체였다는 점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심슨이 그려낸 각본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1995년 방영된 에피소드. 호머는 평소 자신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직장 동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묘하게 운이 좋고 법망을 피해가며 남들이 모르는 혜택을 받는 그들. 호머는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 미행을 시작하죠. 그가 도착한 곳은 석공단이라 불리는 조직의 비밀회의 장소였습니다. 스프링필드의 시장 퀴비, 심슨 회사의 사장 번즈 등 도시의 정치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은밀한 방 안에서 도시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었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석공단에 가입한 호머. 908번이라는 낮은 번호를 받은 호머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규칙을 어겨 영구제명될 위기에 처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 쫓겨날 뻔한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호머의 몸에 새겨진 특이한 점이 석공단의 리더를 상징하는 선택된 표식임이 밝혀진 것이죠. 그 순간 호머는 가장 낮은 자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즉각 추대됩니다. 리더가 된 호머가 누리는 특권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음식이 공짜이며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며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전세계 음모론의 중심, 일루미나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를 설계하고 경제 위기를 조종하며 대중의 일상까지 통제한다는 그 조직 말입니다. 석공단이 누리는 특권은 일루미나티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일치합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지만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권력자들의 네트워크. 우리는 그들이 짜놓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사실은 이 에피소드 속 석공단처럼 이미 밀시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면 어떨까요? 심슨 가족이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들이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미 정해진 미래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설정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심슨 가족은 또 한 번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심슨 가족 시즌 30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트가 어느 날 한 게임에 깊이 빠져들면서 시작됩니다. 바트는 친구들과 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토너먼트 대회를 준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몰입도가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호머는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금이 걸린 글로벌 규모의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바트가 뛰어든 세계는 단순한 취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호머는 아들의 선택을 막기보다는 존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트는 지역 예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하고 마침내 세계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이 등장합니다. 그 세계대회의 무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배경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의미가 꽤 분명해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한국이 등장하는 장면을 넘어서 미래의 디지털 경쟁 산업, 다시 말해 e스포츠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심슨 제작진이 이미 그 시점에서 미래 e스포츠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넣은 듯한 인상을 주죠. 이후 이야기는 심슨 가족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비치는 서울의 거리와 호텔 내부, 도시 곳곳의 디지털 환경과 도심 풍경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한국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울 거리의 간판들 사이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BTS입니다. 당시만 해도 BTS는 국내에서 주목받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였을 뿐 지금처럼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TS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슈퍼스타가 되었고 K-팝은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려보면 단순한 연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로 확장될 미래를 미리 암시한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이 에피소드는 게임을 소재로 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한국이 문화와 산업, 기술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래를 의외로 선명하게 그려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의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